자, 이번 시간에는 인벤터로 동력 전달 장치의 2번 커버 부품을 도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로 작성된 기초 설정이 된 도면 틀 파일을 불러냈습니다. 여기서 커버 부품을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기준 뷰 또는 왼쪽 위쪽에 기준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 돋보기 모양을 열어서 2번 커버를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 파일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토캐드에서 보면 2번 커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도면 작업에서는 우리가 뷰 큐브를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원형 물체는 선반에 이렇게 척에 물려서 바이트로 가공을 합니다. 바이트로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원형 부품을 바이트로 가공을 하는데 지름이 큰 단을 왼쪽으로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고 하면 원래는 부품이 이렇게 있었겠죠. 원래는 부품이 있었는데 여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척에서 이렇게 물린다고 하면 바이트가 이쪽 부분을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을 가공할 때는 지름이 큰 방향을 왼쪽으로 또는 내경 가공을 할 때는 반대로 지름이 큰 방향을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팁들을 잘 알아두시고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쪽에 음영 처리와 은선 제거를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형을 눌러서 우측 면도와 등각도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투영을 눌러서 클릭을 하고 우측 면도를 이렇게 뽑아내고 등각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일 좋은 방향 이 방향으로 할까요? 여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으로 작성 이렇게 눌러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음영을 빼고 싶으면은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음영을 체크를 해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제를 했습니다. 여기 도면에서 보니까 이쪽 부분에 라운드가 있는데 저희가 3D 모델링을 할 때 라운드를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라운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3D 모델링 파일을 불러내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목각기를 클릭을 해서 이쪽 부분에 3mm 라운드를 확인을 해서 여기서 컨트롤 S로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3D 모델링 파일과 2D 치수기 파일은 연동이 된다, 인벤터에서 연동이 된다, 이런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면도에서 우측 면도를 뺐는데 지금 이쪽에 카운터버 구멍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빠르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면도를 이렇게 줬고요. 이렇게 확인으로 뺐습니다. 음영을 이렇게 끄고 등각도를 여기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면도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측 면도 삭제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면도를 기준으로 얘를 그릴 건데요. 우리가 단면을 해야 됩니다. 단면을 할 때는 클릭을 하고 스케치, 여기 스케치 작성 이것을 눌러도 되고 또는 단축 명령어 S를 누르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 S를 누릅니다. 이 스케치 화면에서 우리가 브레이크 뷰를 해주기 위해서 단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모를 그려야 됩니다. 아니면 동그라미를 그려도 좋고요. 직사각형으로 네모를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스케치면이 아니라 스케치면에서 빠져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브레이크 아웃 이것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한번 부품을 클릭을 하고요. 이 가운데 부분 대략적으로 가운데 부분 확인 이렇게 누르면 가운데를 절단한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2D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자동화된 중심선 클릭을 해서 이런 적용 대상에서 클릭이 안 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중심선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오일실이 들어가죠.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에 확대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를 클릭을 하고 이쪽에서 오일실이 들어갈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에 별단 쉐이프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체 상세 경계 화면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 이쪽에 여기 클릭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A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조금 밑으로 내려줘서 속도 2:1 이런 식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에서 주소에 들어가서 여기 치수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단축 명령은 D입니다. 치수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심선을 잠깐 늘려주고요. D를 눌러서 깊은 자립하기에 치수를 여기와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치수를 기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3개가 있으니까 앞에 가서 3- 이렇게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지름부터 해줄까요? 여기와 여기 지름은 20이고요. 이것을 안쪽으로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36, 여기와 여기는 40. 그리고 요 폭도 여기와 6mm, 여기와 여기는 16mm 이렇게. 오일실이 있는 부분은 여기와 여기는 파이 30 이렇게 해주는데 오일실 규격에서 우리가 2D 치수 기입할 때 뒤쪽에다가 오일실 규격이 H8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이 위쪽에 있는데 아래쪽에는 중심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를 자르게 되면 아래쪽에는 중심선이 없고요. 계단 단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아래쪽에도 중심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치수를 눌러서 여기 중심선과 여기 중심선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여기 중심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치수 유형을 선형 지름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48 이렇게 나오죠. 중심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전체 치수도 이렇게 60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파이가 빠진 부분을 클릭을 해서 홈키를 누르면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파이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홈키를 누르고 파이 확인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빠져있는 부분이 이런 치수가 빠졌네요. 빠진 부분이 이런 치수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다 집어넣고요. 이런 치수를 정렬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치수 정렬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넣어주고요.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치수 정렬 일정하게 기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치수를 정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오일실 부분에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내려주고요. D를 눌러서 이런 부분에 치수 제가 0.5 기입을 했죠. 치수를 누르면 여기와 이 각도를 30도 이렇게 빼주고요. 우리가 L 값을 여기를 0.5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B 값과 L 값 조금 더 젖은 값 여기 5mm 이렇게 줬습니다. 이걸 조금 더 내릴까요? 자, 이렇게 치수를 줬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금 해볼까요? 이쪽으로 조금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거칠기를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기는 이 아이콘 클릭을 해서 WXY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W는 카운터보 구멍 여기에 이 부분에 W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속 가공 방향에 따라서 W의 위치도 이쪽 방향으로 넣어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W 그리고
W가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자, 20. 이 부분도 W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공을 하고 이렇게 조립이 되는 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W를 넣어줬습니다. X는 본체에 맞닿는 부분, 이런 부분을 X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런 부분도 X를 끼워 맞춤이니까 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어링은 X를 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X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도 X를 이렇게 줬습니다.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 거칠기가 X랑 Y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보고 참고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칠기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에 베어링과 닿는 부분, 자, 여기 베어링과 닿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이 베어링과 닿는 부분, Y로 이렇게 해주고, 끼워 맞추는 부분, 40이죠? 이 부분도 X 또는 Y, 이렇게 끼워 맞추는 부분입니다. 이 끼워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40, 파이 40 뒤에 소문자 HU기 들어간다는 거, 요거 중요한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오토캐드에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이 본체에 이렇게 끼워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파이 40이죠. 베어링의 치수와 똑같습니다. 뒤에 HU 이런 끼워 맞춘 공차가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춘 공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커버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6mm로 설계를 했습니다. 6mm로 설계를 했는데 치수 공차에서 지금 요 치수가 6에서 플러스 공차로 넣어서 플러스 공차가 되게 되면은 지금 커버가 점점 뒤로 밀리겠죠. 커버가 뒤로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공차가 아니라 마이너스 공차로, 그러니까 커버가 점점 왼쪽으로 밀어서 딱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끼워 맞춤 공차를 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치수죠. 더블 클릭을 해서 정밀도 공차에서 여기 편차를 클릭해서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6까지 약간 작게 가공을 해라, 요런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공차를 끼워 맞춘 공차, 치수 공차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치기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거치기는 클릭을 해서 여기에 주석에서 보면 5mm짜리 좀 큰 거치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mm짜리 여기에 하나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주조 부분을 하나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WXY 이렇게 하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Y 이렇게 3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부품이기 때문에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여기다가 써서 여기에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mm 정도 쓸까요? 2번 이렇게 써서 이것을 5mm 정도로 글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고 스케치 여기 들어가서 원으로 여기 11mm짜리인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텍스트를 또 쓸게요. tekst를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5mm 정도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Ctrl C V로 이렇게 몇 개를 옮깁니다. 자, 이렇게 옮겨서 분표로 이렇게,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쁘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거치기도 굵은 시선이기 때문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도면층에서 0.5mm 외형선 이렇게 조금 굵은 선으로 바꾸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중심 쪽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커버를 2D 치수 기입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